자, 이제 함수의 극한 이쪽 가보자. 자, 시작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여기는 극한이란 무엇인가부터 할까? 극한의 기호부터 가볼게. 이렇게 써줄게. L, I, M 리미트라고 나오고 약간 시그마랑은 비슷해. 시그마도 우리가 항상 내가 강조했던 게 시그마 나오고 밑에부터 보라 그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걸 되게 나중에 간과할 수 있고 낚시가 되게 많아. 예시 하나 써줄게. X가 뭐 3으로 갈 때 이게 예시 하나 들어주고. 아니면 뭐 하트 쓰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좋겠지. 얘가 얘로 갈 때 써줄게. 1번, 2번. 여기 당연히 뭐 10이 나왔을 텐데 이 값이 어디로 가는가? 국어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수학적으로는 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한 거야. 예상값을 물어보는 거야. 예상값. 한마디로 좀 멋있게 얘기하면은 실존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도 많이 헷갈릴 수 있다. 처음에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실존할 필요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막 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기 막 나중에 대입해서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대입해서 되는 경우도 많고 대입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배울 때 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 언제 대입할 수 있고 언제 대입하면 안 되는지도 이제 구분해야겠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fx라는 식이 있을 때 뭐 얘 주어가 여기로 갈 때 이 식은 어떤 값을 향해 가는가. 이것도 사실 값이긴 해. 어디로 가는가라는 말을 할 때도 이것도 값이어야 된다. 그런데 실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이 말이 처음 배운 사람은 좀 낯설 수 있고 두 번 들은 사람은 이제 뭔 말인지 좀 알 거야. 그 말을 써줄게 여기다가. 함수값이랑은 다른 개념. 함수 맞나? 수 맞나? 맞지? 수값이냐 수값이냐? 국어 수. 극한을 물어보면은 함수값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함수값을 쓰는 경우도 꽤 많아. 그래서 그것도 바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교육과정의 순서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처음에 우리가 극한을 배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을 배울 거야. 연속에서 쓰는 정보를 여기다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처음 열심히 독학하는 애들한테는. 그래서 현재 정확한 개념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고 나중에 스킬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럼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야. 여기. 얘를 좀 대충 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리미트 보면은 무조건 밑에부터 좀 꼼꼼하게 보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자, 그러면 일단 아직 정의를 얘기한 건 아니야. 지금 이제 큼직하게 이제 기호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두 번째, 무한대란 무엇인가? 자, 무한소라는 개념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은 아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교재랑 흔히 보는 책들에 잘못해서 얘를 0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무한대 기호는 이렇게 리미트 이런 표시가 있고 발산한다 표시가 있고 무한수 표시가 내가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0을 좀 이렇게 좀 진하게 쓰는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교육과정 아니야? 그런데 이제 교재나 이런데 막 0 곱하기 무한대 꼴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배울 거야. 곧 배워. 뭐 오늘이나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 이게 0이 아니라 사실은 무한소를 얘기하는 건데 0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0 곱하기 무한대 꼴 이렇게 말을 하긴 하거든. 정확히 말하면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꼴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듣고 넘기면 되고 여기는 가볍게 넘기면 되고 0이랑은 다른 값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지금 더블 버전으로 해주면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고
커지는 상태. 계속 커져.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상황인 거야. 아까 위에 뭐라 그랬어? 극한값은 사실은 어디로 가는가 할 때 어떤 값이라고 했잖아. 그 값이랑 약간 다른 개념이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얘가 3으로 갈 것 같아 라는 말과 얘가 무한대로 갈 것 같아 라는 말은 좀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렴 발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0이 아니라 0으로 가는 상태야. 꼬물꼬물 거리는 거지. 그래서 0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좀 꼼꼼하게 생각할 때 좀 괜찮아진다. 이것도 지금 얘로 갈 때잖아. 3은 아니야. 3 근처를 얘기하는 거야. 매우 가까운 근처. 이 표현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설명하는 데 좀 제약이 있어. 왜냐면 원래 이게 막 근처라는 표현은 이게 국어적인 표현이고, 사실 완벽하게 수학적인 표현은 뭔가 3 더하기 h로 하고, 또 h는 매우 작은 양수 또는 음수? 어떻게 해줄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낫겠지? 이렇게 하면서 h는 매우 작다, 매우 작은 양수로, 이런 식의, 이거는 필기할 거 없어. 한번 듣고 넘겨. 이런 식으로 막 대학교 가면 이게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 전개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 고등학교에서 다 막았어. 다 막고 그냥 x가 3 근처로 갈 때 3은 아니지만 완전 3에 근접한 느낌. 그리고 고정된 값도 아니고 막 근처로 가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게 값을 대입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갑자기 3을 또 대입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무지성으로 풀다 보면 좀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지금 말하는 개념이야. 원래는 3으로 갈 때의 예상값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fx가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다항함수 정도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삼각함수나 이런 거 잘 안 다루거든, 극한을. 그래서 삼각함수 극한이나 뭐 로그 극한 이런 거는 전부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고, 수투에서는 여기 다항식밖에 안 들어가. 아니면 유리식, 분수식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이제 이 뒤에 배우는 연속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해도 된다 정도의 논리가 있는 건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 문제 풀다가 살짝 얘기를 해줄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무한대라는 거는 항상 그냥 대충 커지는 상태. 100만 비교도 안 되는 거야. 100만 뭐 100억, 100조, 100회 막 이런 거 전혀 그 정도의 크기랑 다른 개념이야. 무한대끼리도 사실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차수로 비교를 하는 게 있거든. 그것도 뒤에서 배운다. 이거는 처음 배우니까 가장 가벼운 개념, 리미트를 해석하는 방법. 괜찮겠어? 이게 그냥 굵직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진짜로 제대로 된 정의. 지금부터는 내어주면,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 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거지. 원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뭐야? 함수는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로 갈 것 같아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 근데 수학적으로 수식으로도 이제 증명할 수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온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 대다수 애들은 잘 이해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방향 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 왼손 오른손 어딘지 알지? 그거 헷갈려하는 애들 있잖아. 똑같아.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야.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온다는 얘기고, 이제 기호를 쓰면 조금은 이제 일반화를 시켜줄게. 얘는 리미트 x가 a의 왼쪽이니까 a로 가고 싶은 걸 구하고 싶은데, a의 왼쪽, a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 살짝 작은 값으로 갈 때, 완전 확대해서 여기가 a라고 치면 살짝 작은 값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x가 a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값을 물어보는 거지. 예상값을 물어보는 거지.
x가 a 플러스라는 것은 x가 a보다 살짝 큰 값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건데 이게 방향성이 오른쪽에서 오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따지려면 이렇게 오는 건 안 되냐 물어보고 싶겠지만 얘 해석 자체가 a보다 큰 쪽에서 a보다 완전 작게 큰 방향으로 오는 거 이렇게 얘도 a보다 좀 넉넉하게 작은 값에서 a보다 완전 작은 값으로 오는 그 값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 들어가지 이렇게. 자, 만약에 얘를 예상할 수가 있었다고 치자. 알파 값이야. 얘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치자. 얘도 알파가 나왔다는 거야. 만약에 한마디로 어떤 함수를 분석했는데 A 지점에서 왼쪽에서 올 때 예상값과 오른쪽에서 올 때 예상값, 즉 얘는 함수값이지 값이라고 하는 거 y값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해석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y좌표값 그래프적으로 얘 똑같아.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여기까지 나오나? 일치하면 이제 우리가 최종 결론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간다. 이거를 이제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극한값을 갖는다. 존재 멋있게 쓰면 존재한다라고 하고 메모 쳐줄게. 이렇게. 수렴이라고 말을 한다. 수렴. 어떤 값으로 갈 때 극한값이 어떤 특정 값.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알파가 아니라 여기다 써줄게. 참고가 아니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표해주고 자, 리미트 똑같이 해봤더니 얘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근데 아까 전에 말할 때 이 무한대는 특정 값이 아니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 약간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특정 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극한 값이라고 말하려면 뭔가 어떤 값으로 딱 정확하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수렴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지우고 나서 이제 발산의 종류를 좀 얘기를 해줄게. 간단하게 세 개를. 발산 어려운 얘기 아니야. 수렴값을 예상값을 정확히 말할 수 없을 때 이때 얘기하는 거지. 큰 값이라는 걸 이제 그냥 예상값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이거는 뭐 오피셜 표현은 아니야. 예상값이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극한 쪽에서 예상값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상값이라고 하는 거다. 괜찮아? 여기까지? 이제 괜찮아? 네. 요즘 괜찮지? 요즘 처음 듣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약간 로딩을 잘 해봐. 그렇다고 또 앞에 만약에 하얀 도화지면 차라리 색칠이 이쁘게 하는데 약간 누가 이상한 낯서 놓으면 좀 그렇잖아. 이렇게 낯서가 아니기라. 자, 발산의 종류 세 가지. 너무 쉬운 얘기인데 마지막에 조금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자, 1번 양의 방향으로 발산한다고 할까? 양의 방향 발산. 무한대지. 방금 얘기했던 거. 플러스 방향 커지는 상태. 자, 2번 음의 방향. 마이너스 무한대. 간단한 얘기지. 여기까지. 자, 3번이 있는데 이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진동 발산이라는 거. 진동 발산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등비수열 배웠잖아. 등비수열을 배웠는데 거기서 만약에 공비가 뭐 마이너스 1이라 봐. 마이너스 1. 간단하게.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3 마 3 이런 식으로 하겠지? 물론 수열의 극한은 정규 범위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아. 이적분에서 다루긴 하지만 느낌을 보자면 자, 이렇게 뭔가 진동하고 있지, 그지? 그렇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인, 코사인도 우리가 뭔가 진동을 하는 느낌이 나지만 그것도 다루지 않는다. 뭔가 끝값을 예상할 수 없잖아. 왜냐? 진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 발산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수식으로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어떤 형태였어? 이런 생각 해봤지? 지수함수 꼴이야. 여기 n에다가 x로만 바꾸면 r에다가 숫자만 바꾸면 2 곱하기 3의 x 빼기 1이라고 지수함수 만들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등비 수열은 뭐였냐면 이제 어차피 끝난 마당에 수험 끝난 마당에 지수함수 우리가 그려놓고 나서 이 점들 그냥 자연수점에서 y값만 체크하는 거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이거는 이제 고3 때 조금 이런 응용된 거 나오겠지만 지금은 깊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지수함수에 미친 양수밖에 되지 않죠. 그거는 이제 연속된 정보일 때, 연속일 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뭐 끊어진 정보일 때, 아까처럼 끊어진 정보일 때라고 내가 그래서 제안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출제자가 장난질을 좀 칠 수 있어.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수투인데 수투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못 내게 돼 있거든. 그런데 정의역이라는 게 이제 x값이잖아. 그 x값을 출제자가 약간 자연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약간 눈속임식으로 충분히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갑자기 이렇게 잡은 다음에 x라고 바꿔버리고 이거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한 다음에 x가 만약에 뭐 자연수면 사실은 정의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x가 자연수라고 하는 순간 살짝 수열의 의미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수열이라고 못 느끼고 문제를 풀겠지. x에 1, 2, 3, 4 대입하면서 그럼 f 1, 2, 3, 4 나오겠지. 그럼 그 값들에 대해서 뭔가 진동되는 느낌이 있을 때 뭐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본 적은 없어. 한마디로 진동 발사는 이제 뭐 방금 얘기한 그대로인데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수식보다는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배워놓으면은 사실은 이게 수투보다는 미적분에 많이 나오고 여기 다 미적분 도전해드리기 때문에 진동 발산 방금 전에 진동 발산이라는 거는 자 이런 식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버리면 뭔가 일정하게 진동 발산하잖아. 진동하고 있잖아. 끝값을 예상할 수가 없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점 커질 수도 있지 이렇게. 그치? 얘도 역시나 끝으로 갈 때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끝값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것도 지수함수의 극한은 뭐 수트에서 다루긴 하니까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지. 감소하는 함수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어디로 가느냐 정도는 나온다는 거지. 0으로 간다. 그 정도는 이제 또 다시 정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멈추고 지금 초보자로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발산의 종류 세 가지 있고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그냥 진동해서 예상할 수 없다 정도.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동한다고 해서 모두 발산은 아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발산 중에 진동은 있지만 이게 참거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내신이 끝나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뭔가 리미트 무한대 정도까지는 알겠지.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한번 해줄게. 미리 선행을 어차피 A반이니까 그 얘기를 해줄게. 뭐 연속 얘기를 미리 살짝 꺼내주면 아까 이게 말을 해주면 너네가 안 헷갈리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극한값의 존재성 얘기했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거 다시 뒤에 얘기해 줄 거야. 지금 이거 왜 얘기해 주냐면 아까 대입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 자, 수투에서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거든.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받아들이면 되게 편하다 그랬지.
그럼 모든 다항함수가 연속이란 얘기는 모든 다항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란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연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속 맞거든? 뭐 가장 간단하게 2차 함수 하나 얘기하면 어떤 지점을 잡아도 얘에서 왼쪽으로 올 때 예상값과 오른쪽에서 올 때 예상값과 실제 값은 같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간단한 예시로 자 fx라고 나오고 얘가 다항함수라고 나오면 그럼 연속이란 얘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x가 3으로 간다라고 해버리면 얘 아까 정확한 개념으로는 fx가 3으로 갈 때 예상값이라서 3을 대입하는 개념은 아니었어. 대입하면 안 돼. 그런데 다항함수여서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근거로 얘가 f3을 3이라고 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스킬적으로 풀 때 어떻게 푸느냐 3을 그냥 대입한단 말이야. 맞겠지? 더 눈에 보이는 예시로 x 플러스 3이었다고 쳐보자. 안 해봐.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냐면 3 대입해 그냥 6 이렇게 쓴단 말이야. 실제로 정답이야. 그리고 이 문제는 연속을 배우기 전에 나온단 말이야. 벌써 여기 1장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익힌 애들 어떻게 풀겠어? 나중에 극한 보면은 어차피 대입하면 끝나네 하면서 그냥 대입하고 넘기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적용 문제 다 나간다. 이걸 대입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여기 앞에가 다항함수였고 여기 식이 다항함수였고 다항함수는 연속이라는 받아들이는 저 진실 때문에 함수값이랑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 간 거야. 이 흐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다. 왜냐면 이 문제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방금 전 개념이 만약에 안 잡혀 있었다. 그럼 3 대입할 거 아니야. 분모 0이네? 분자 0이네? 당황할 거 아니겠어, 그지? 자 그런데 지금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완벽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나오나?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여기까지 나오지. 3으로 가는 값인데 3을 대입하는 건 아니었어 원래. 그치? 3 근처로 가는 거라서 x는 절대 3이 아니야. 절대 3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 0이 아니야. 한마디로 x 빼기 3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거지. 0이 아니라는 근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땐 절대 0이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x가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러면 방금 위에서 말한 대로 6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안 틀린다. 이렇게까지 깊게 몰라도 문제 푸는데 막 가벼운 문제들은 지장이 없어. 그런데 지금 말했던 이 논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 까먹으면 영상 보면 다시 알겠지? 괜찮아? 자 그러면 그래프적인 장난질을 한번 보여줄게. 이제 뭐 이건 잠깐 얘기해 준 거고 이거는 내가 석이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석이야 대답 한번 해보자. 두 개 찍을게. 여기 점 A 찍고 여기 점 B 찍을게. A에서 극한값 존재해? 이 함수는 이거 fx라고 하면 존재하나?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야? 존재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지. 정답은 안 한다. 안 한다? A에서 존재 안 한다? 왜? 물어보는 거야. 대답을 했으면 그 너의 생각은 말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네가 이해 못하는 거 더 설명해 주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없다고 한 거야? 감이 와가지고. 감이다. 감으로 풀면 안 돼. 잘 봐. A라는 점에서 아까 극한값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 좌극한이랑 우극한에 대한 생각을 하자 그랬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너네가 그래프로 해석하냐면 자,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점은 도표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극한값을 물어볼 때 A가 어떤 값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예상값을 말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왼쪽에서 올 때 이 점들이 있을 거야. 이 점들의 집합이잖아.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한 아까 x값이라 그랬어, y값이라 그랬어. 자기야.
y값. 그러니까 이 점에 내가 있는 것 점들에 y좌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A에서 왼쪽으로 올 때는 이 정도로 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예상할 수 있어 없어? 뭔가 이 정도로 갈 것 같잖아, 그렇지? 네. 오른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오고 있지, 그렇지? y 값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른쪽에서 오는 값 어디로 갈지 예상할 수 있어 없어? 그래프 해석을 잘해야 돼. 점이 이렇게 오고 있고 실제로 A까지 가지 않았지만 뭔가 이 흐름들이 있잖아. 지금 이렇게 오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겠다라는 그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에 대한 예상값이 같겠지. 만났지. 그래서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보자마자 뭔가 그런 거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 다음 장에 배우는 연속 때문에는 편하게 갈 수 있어. 이 그래프 여기 연속이거든. 안 끊어졌잖아. 부드럽잖아. 그러면은 모든 점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 말 자체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지. 거꾸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다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B에서는 정훈아, B에서는 극한값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갖는다?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안 갖는다? 왜? 왜? 아니 크게 얘기해봐. 우극한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녹화된다. 이거 영업이 남을 수 있어. 말 잘해야 돼. 나중에 대학생 돼서 되게 쪽팔리다고 지금 얘기하면. 잘 얘기해봐. 우극한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른쪽에서 오는 것에 대한 예상값은 있다, 그지? 왼쪽에서 올 때 예상값은? 있다, 없다? 없다? 규호야,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없다 해서 내가 소리쳤으니까 있다라고 한 거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계속 나왔는데 처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의 유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 이 B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볼 때 이 라인의 값이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는 의미가 없다고. 단지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서 올 때 예상을 할 수 있냐 없냐야. 이렇게 오니까 바로 그 전엔 이 정도 되겠지. 바로 그 다음이구나. 이렇게 오다가 바로 그 다음엔 요거겠지. 그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냐 물어본 거라서 지금 이 B에서는 좌극한 존재해. 우극도 존재한단 말이야. 뭐 정확히 말하면 함이지.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아는 거야. 요 라인이랑 요 라인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괜찮아? 서기는? 네. 진짜 괜찮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서기에 대해서 해보자. 아니야, 이거 물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달아져.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뭐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번갈아 치네. 규호가 신입생으로 한번 해보자. 신입생이 아니구나. 승급자로서. 자, 여기 A라는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할래? 응. 존재는 하는데 존재는 하는데 존재 안 하는 것 같다? 맞지 않아. 존재는 하는데 맞지 않다가 무슨 말이야? 극한값의 존재 여부만 물어봤으니까 존재합니다. 존재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지. 합니다. 합니다. 왜요? 이 대답을 못하는구나. 아까 내가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게 아까 내가 극한값의 존재성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 좌극한, 우극한 같을 때라 그랬지? 그러면은 너가 이걸 극한값의 존재라고 말하고 우기려고 하면 네가 이해가 안 돼도 우기려고 하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잖아요 라고 말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 보면 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수학적으로. 그게 근거지. 얘는 실제로 왼쪽에서 올 때가 이쪽에서 오는 거잖아. 이렇게 예상값이 있지. 이렇게 가다 보면 예상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에서 올 때도 y값은 위에서 내려오다가 딱 이 라인에 걸치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단 함수값은 다른 거지.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극한값 물어볼 때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아닌데 수투에서는 아까도 다시 돌아가잖아. 수투에서는 여기 리미트 fx 나올 때 여기가 대부분 다항함수기 때문에 너희들이 풀다 보면은 그냥 대입하는 거 아닌가? 함수값 아닌가라는 큰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게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만약에 지금 이해 안 됐으면 계속 돌려보면서 이해해야 돼. 예준은 괜찮냐? 그래? 그럼 얘는? 이게요? 얘는 극한 존재하냐 안 하냐? 존재하죠. 오 왜? 정확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데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이거 약간 멘트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내신 볼 때 서술형 나올 수 있잖아. 그때 똑같이 얘기해. 너희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정확하고 그냥 같으니까 라고 말하면 일단 채점자가 할 말이 없어. 물론 이제 너희가 실제로 푸는 거에서는 좌극한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고 우극한이 얼마인지 구해야겠지. 그런데 이제 그걸 안 구하고 제일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만 말해도 그 멘트 자체가 간접한 파워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의를 가지고 논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팁으로 알아두면 좋지. 안 풀리는 문제에서 빵점 맞는 것보다는 그치? 부분 점수 좀 받는 게 좋잖아. 몇 분 지났지? 30분. 아 그래 이거 끊고 다시 또 하나 더 찍어야겠다. 일단 끊고 하나 얘기해 줄 게 있어서. 기본까지.